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면역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는 감기나 이런 부분들에 잘 걸리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잘 조절이 안 됐을 때는 또 염증 반응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방어하는 시스템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도 우리 몸을 일정하게 체온 같은 경우는 36.8도, 혈액의 산성도는 7.4 이렇게 어찌 보면 일정한 수치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수치를 유지한다는 용어가 이제 항상성이고 그 항상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면역 체계를 보는 것이 면역 체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면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백질 채워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운이 좀 빠진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단백질 부족해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면역하면은 면역력이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왜 네. 그러냐면은 면역력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게 힘으로 어찌 보면은 표현이 되는 부분이라서 네. 뭐 힘이 세면 좋은 건가, 힘이 약하면 나쁜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면역 체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됐을 때는 그거를 염증 또는 알러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면역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감기나 이런 부분들이 잘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은 어느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어찌됐든 밖에 기온이 이제 급속도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다라는 거는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 봄이 오면 뭐 기분도 그렇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면역 체계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 저는 이제 항상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로 봅니다. 물이 빠지거나 근육이 빠진다. 물과 근육이 빠지는 거죠. 그랬을 때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위장관에도 그렇게 주름이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관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변비나 이런 부분들 잘 걸리시는 거고요. 노인분들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단백질 같은 경우가 떨어졌을 때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면역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는 감기나 이런 부분들에 잘 걸리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들이 잘 조절이 안 됐을 때는 또 염증 반응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면역 체계의 항상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방어하는 시스템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서도 우리 몸을 일정하게 체온 같은 경우는 36.8도, 혈액의 산성도는 7.4 이렇게 어찌 보면 일정한 수치를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수치를 유지한다는 용어가 이제 항상성이고 그 항상성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면역 체계를 보는 것이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의 면역 체계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면역 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백질 채워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비도 좀 괜찮아질 수 있는. 변비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은 위장관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겠죠.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변비가 직접적으로 해결되느냐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근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례로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노화가 되면은 요실금 같은 게 잘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부분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요실금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도 요게 괄약근이 있습니다. 괄약근은 학문만 보면 그게 아니고 네. 요도 마찬가지예요. 요도.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단백질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거나 이것도 여기도 괄약근이 있는 거예요. 받아줘야죠, 그죠? 그래서 위산이 못 올라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변을 볼 때도 소변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이 괄약근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러는데 이게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이 빠져서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 단백질 보충을 좀 해주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켜주는. 근육을 지켜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가 돼 갈수록 고기를 잘 드셔야 되고 단백질 섭취를 풍부하게 해주셔야 돼요. 40대 50대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인한 물리적으로 격리 기전에 취약해지지 않는 거고 단백질이 면역 체계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적이나 이 내부에서 이 우리 몸의 시스템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면 허벅지부터 빠져요. 허벅지가 잘 얇아져요. 단백질이 빠진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방금 전에 고기를 말씀하시긴 했는데 나이 들수록 위장이나 이런 데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갈아서 드시든가. 단백질은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 맞아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단백질 드시는 거를 꺼려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근데 어찌됐든 단백질을 어떤 형태로든 고기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콩 같은 것도 단백질이 풍부한 식물 중에 하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단백질은 이제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단백질을 잘 채우고 그 위장 건강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걸 좀 몇 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단백질이 많은 건 고기, 붉은 고기, 흰 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좋아하시는 거 드시는 게 좋고요. 생선. 식물에서는 콩. 콩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랑 만주지방이 원산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콩 발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된장, 매주. 된장, 고추장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콩류가 아무래도 식물에서는 가장 단백질이 풍부한 자원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하는 입장이라서 단백질 파우더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생체 친화적인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고 뭐 영양제로 드신다 그러면 콜라겐 같은 걸 추천드리죠. 제가 듣기로는 초유 단백질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초유도 굉장히 좋죠. 초유가 들어간 분유도 잘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상황에 있어서 모유 수유를 못 하시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이 초유 성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항상성을 특히 면역 체계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 같은 경우도 많이 드시면은 좋죠. 초유에는 특히 이제 IgG라고 하는 항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IgG나 뭐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철과 관련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IgG 같은 경우는 항체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특히 철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단백질인데 장 건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장에는 뭐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는데 그 유해균이 아무래도 증식 속도가 빨라요. 장내에 어찌 보면 그 환경에 불균형이 생기면 유해균이 증식을 많이 하는데 그 락토페린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 점막의 그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 초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유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죠. 그리고 초유 같은 경우는 또 제품으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고기처럼 뭐 부대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드시면 좋고요. 애들한테도 줘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초유 단백질은. 제가 그 IgG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몇 개 좀 알아봤는데 T세포가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T세포를 IgG가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다. IgG가 T세포를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다는 T세포를 옆에서 서포팅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IgG 같은 경우가 그 균이나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원래 IgG는 면역세포 중에 B세포가 있고 T세포가 있는데 B세포에 어찌 보면 무기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무기를 외부에서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T세포는 T세포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특히 후천성 면역의 쌍두마차인데 후천적 면역의 쌍두마차가 B세포랑 T세포입니다. B세포의 무기가 되는 것이 IG, 그러니까 항체인데 그 중에서 IgA도 있고 IgG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IgG고 T세포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T세포가 항암 역할을 한다. 그죠. T세포 같은 경우가 이제 암을 직접적으로 가서 죽이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T세포의 활동을 옆에서 지원해 줄 수는 있겠죠. 사실 오늘 협찬받아서 이게 보면은 초유 단백질인데 얘는 알약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알약으로 돼 있고 제가 시중 제품들 보니까 분말로 돼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약인 거랑 분말인 거의 좀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차이는 없고요. 으깨 가지고 솔직히 요거트 같은데 네. 그릭 요거트 같은데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네, 네. 가루가 좋냐 뭐 정제가 좋냐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되시고요. 네. 알약도 그냥 깨물어 먹을 수도 있고. 깨물어 먹어도 상관없죠. 아니면 애들 같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으깨가지고 네. 요거트 같은 데다가 타서 이렇게 하면은 맛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초유 단백질을 저희가 만약에 먹게 되면은 흡수율은 어느 정도가 될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IgG 100g을 제가 먹었어요. 실제로 내 몸속에 IgG로 활동하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히 말해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몇 퍼센트다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장내 환경부터 IgG가 실질적으로 흡수가 되는 부분도 있겠고 장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죠. 장에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걔네들 같은 경우는 또 유해균이나 이런 부분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초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어떤 단백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전신의 건강에 또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장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들어간다, 몇 %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장 환경이 평소에 안 좋은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확실히 장내 환경에 도움을 주고요. IgG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게 또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면 항체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안정성을 도움을 주는데 좋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마다 그건 되게 편차가 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쨌든 장내 환경이 안 좋은 분들한테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큰 도움이 될 수 그리고 있죠. 환경이 좋더라도 안 좋아지지 않게끔 네. 사전에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그런 있다. 부분들이 있다. 이게 먹기도 편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복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한 3% 정도에서 뭐 0.5%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20% 정도 들어있어요. IgG가 이제 20%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네. 다른 어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뉴질랜드산이다라는 부분이죠. 뉴질랜드 초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 방목을 하고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뉴질랜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고 굉장히 규제 도정은 되게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어찌 보면 고기나 이런 초유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소가 먹었던 거는 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곡물이나 이런 거를 먹고 큰단 말이에요. 사료, 곡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내추럴하지 않다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온 초유 같은 경우가 굉장히 소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대사를 했고 거기서 나온 초유가 IgG의 함량이 다른 제품들보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30대인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먹기에도 괜찮은가요? 이건 남녀노소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찌 보면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영양제잖아요. 네.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얘는 이제 초유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모유 중에도 초유가 좋다 하는 부분들이 아이 자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면역 체계가 성숙하지 않았을 때 외부에서 엄마의 모유에도 IgG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항체. 이거를 줬을 때 애가 장 건강부터 시작해서 애의 몸 안에서의 면역 체계를 잘 안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소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굉장히 또 유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유가 좋은 부분들이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다. 두 번째는 면역 체계를 굉장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초유 같은 거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몇 알 정도 먹는 게 좋은가요? 하루 몇 알이라는 거는 제품마다 다르겠죠. 네. 제품마다 다른데 여기 보면은 지금 뭐 4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의 경우는 애들은 2알이고 솔직히 이거는 뭐 언제 먹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네. 아무 때나 수시로 너무 많이 먹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뭐 딱히 뭐 탈나거나 이런 건 없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뭐 3알에서 5알? 무슨 약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이니까. 식품이기도 하고 초유라는 게 여러분들 우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3잔 먹든 4잔 먹든 솔직히 뭐 많이 먹으면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드셔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3알에서 5알 정도 수시로 입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있는 부분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맛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도 한번 운동할 때 같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초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초유를 이미 복용하신 분들이나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초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방목한 소에서 나온 초유고 사람도 초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편안하게 일반 우유보다 초유가 면역과 관련된 그리고 장 건강 관련된 좀 특수한 성분들이나 아니면 성장 인자나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고영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또 고영양이라고 해서 먹어서 살찌는 이런 게 아니고 단백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성장 인자도 있고 IgG라고 하는 항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함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시고 초유 제품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좀 복용을 해 보시면은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특가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은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